인드라 9번 정치론 성렬형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인드라 9번 정치론 538 천미 대선 토론회 후 여론조사 결과는 FA 영국 자유좌파 노동당 총선 합승, 프랑스 총선 결선지 없는 나라는 후진국. 좀 더 가볼게요. 10년 만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국제정세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보 사랑해, 아이들아 사랑한다. 맞아세요. 그렇습니다. 긍정 마인드. 김성주가 반쪽 일성은 카피했음을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김일성이 진짜 김일성이 일본 육사 나왔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왜 전혀 없다는 게 웃기네요. 박정희 일본 육사를 지적하면서도 진짜 김일성 일본 육사를 왜 언급조차 하지 않는 걸까요? 그러게요. 왜 안 할까요? 인지부조화죠. 이런 거 언급할수록 불편한 진실이죠. 불편한 진실. 뭔가 이런 얘기를 자꾸 언급할수록 무너지죠. 뭔가 자신이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이 와르르르 싱크홀처럼 와르르 무너진다. 그러니까 S 부정 안 보고 외면하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인드라 이든영 자유좌파 이든영의 세 가지 히든 카드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에서 게임 체인저 F-16인데 F-16이 지금 네덜란드와 뭐 어디죠? 생각 안 나네. 덴마크에서 16대인가 이렇게 왔고 지금이야 도착했대요. 일부가. 그리고 추가로 뭐 24대 온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한 벨기에와 노르웨이에서 추가로 또 F-16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듯이 유로나 나토의 주요 핵심 국가는 프랑스, 영국, 이태리, 독일 같은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에서는 F-16이 아니고 오히려 노르웨이,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나라에서 온다 이거죠. 우크라이나에서는 요구하는 게 100여 대의 F-16이 가라고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반복이 되니까 일단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프리카 TV에 문의를 다음 주에 문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드라 입장에서 현재 원인을 알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인드라가 특별히 PC 환경을 바꾼 거 전혀 없고, 그리고 이 끊김 현상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게 아프리카 TV만 지금 현재 그래요. 지금 다른 거는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뭐 네이버나 구글, 뭐 카톡 다 지금 정상 작동 중이고, 뭐 유튜브도 그렇고요. 인드라 확인했어요. 유독 아프리카 TV만 이렇게 끊김 현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계속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대로 캠파이어 78님 F-16 우크라이나 운영이 가능할까요? 러시아가 못되게 할 것 같은데, 러시아가 못되게 하겠죠. 방해 공작을 하겠는데 F-16을 다 받으면 러시아가 대응이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받은 걸로는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최소한의 방어를 하는 정도지 공격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F-16을 다 받는다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가까운,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도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러시아 본토에 있는 기지에서 발사하잖아요. 예, 그거를 타격할 수가 있죠. 예, 선제 타격이 가능한 거죠. 미국에서 승인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근래에도 피해를 보는데 피해 받기 전에 먼저 타격한다 이거예요. 예, 그런 한 예를 보여줬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100대 이상이 아니라도 저는 한 50대만 되더라도 저는 현재 이 참호전, 1차 세계대전 수준의 참호전을 넘어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받은 것만으로도 활주로 공습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어요. 러시아 비행기가 형편없기 때문에 현재 수준으로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러시아의 공군 전력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군 전력만 우크라이나가 확보하면 전세가 바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거의 히든 카드인데 아무래도 이게 내년까지 갈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유좌파 이준영이 재선하면 내년에 우크라이나 우세로 전쟁이 끝나고 우이파시오 럼프가 당선되면 올해 안에 러시아 우세에 전쟁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28대) 참호전을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렬형이 나토 정상회의 3년 연속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나토와 아시아가 연결하는 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포린 어페어즈나 포린 폴리시에서 다소 나토에 대해서 비판적인 영상을 이제 일부 기사를 게재했는데, 인드라가 여기에 대해서 논평을 유보하겠습니다. 저는 그 취지를 이해하고 있긴 한데 여러분이 그 취지를 오해하실까봐 인드라가 언급을 자제하고요. 성렬형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국익에 도움이 된다. 근데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방점을 찍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 총선에 대해서는 뭐 지금 간단히 얘기하면은 인드라는 첫 번째 결선제 없는 나라는 후진국이다. 지금 대통령제 하는 나라 중에 한국과 대만이 후진국이죠. 정치 후진국, 오류국가. 이건희 삼성회장이 전 회장이 얘기했듯이 한국은 여전히 90년대나 지금이나 정치 후진국이다. 대만도 정치 후진국, 한국도 정치 후진국이다. 이게 분단과 관련된 분단 체제 유지를 위한 어떤 경기는 키우되 너무 경제가 커지면 오만해질까봐 정치 혼란을 야기시키려는 어떤 국기본의 의도가 좀 있다. 저는 늘 얘기했죠. 2025년까지는 그리고 이제 국내적 요인으로 본다면 이 결선제를 안 하면 가장 수혜를 보는 게 반정민당이죠. 여론조사를 인드라가 공영제, 세계 최초 공기업을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국정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됩니다. 프랑스는 총선마저도 과반수로 하잖아요. 처음에 1차 투표에서는 50% 이상 후보는 인정하고 50% 후보가 안 나왔으면, 과반수 후보가 안 나왔으면 2차 투표한단 말이에요. 한국은 사전 투표제도 하는 나라가 왜 이런 결선제를 안 하는지. 결선제 한다고 주장. 이는 20년부터 결선제를 지지했어요. 그건 어느 당이 유불리를 인하라 따지지 않습니다. 현재 가장 결선제를 반대하는 당은 어디다? 좌익파시오 반정미당이 가장 반대합니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전제하고 프랑스 총선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현재 이 뭐 좌익 인민전선, 인민연합, 대중연합, 좌익 대중연합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그러면 인드라 관점에서 이 현재 일당이 된, 여전히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이지만, 자유우파 마크롱이지만 위에에서는 다수당이 된 게 이 좌익 대중연합인데, 이거의 정체성은 우익 파시언이냐, 좌익 파시언이냐, 아니면 자유좌파냐. 원래 얘네들은 좌익 파시였어요. 좌익 파시였습니다. 정책으로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나토 탈퇴, 우익 파시오 럼프하고 비슷하죠. 유로 재구성. 과거에 그 빅토르 차일드 시절의 유로로 돌아가자. 그런 황당한 외교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요. 그리고 경제 정책에서 대표적인 게 원자력 폐기. 프랑스야말로 원자력을 먹고 사는 나라인데 원자력 폐기, 원자력 산업 폐기. 뭐 주 32시간 노동 뭐 이런 거는 그것도 인드라 볼 때는 굉장히 비판적이지만 뭐 그건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이런 것들을 계속 밀고 나갔다면 저는 얘네들을 좌익 대중연합을 좌익 파시오로 규정할 텐데, 이번에 이런 것들을 쏙 빼버렸어요. 대신에 국민연금 개혁, 우리 자유우파 올랑드가 국민연금 이대로 나서는 안 된다,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잖아. 거기에 대해서 국민연금 개혁을 반대한다, 중지하라, 이런 어떤 포퓰리즘적인 온건한 정책을 내놨다 이거예요. 그걸로 그걸로 다수당이 된 거예요. 그러한 면에서 저는 이 좌익 대중연합을 좌익파시오로 보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자유좌파도 아니에요. 얘네들은 딱 걸친 거야. 그럼 얘네가 만약에 이렇게 올랑드하고 협치를 한다면 저는 이게 이태리에, 얘네 극자긴 한데 파시오는 아니다. 그런 것처럼 이태리의 멜란인가 그 친구도 극우거든요. 근데 걔는 극우지만은 우익 파시오는 아니에요. 그리고 집권하면서 관리형으로 바뀌었어요. 자기의 선거할 때나 당선된 후에 총리로서 집권할 때는 자유우파로서 이렇게 많이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긍정적이다. 얘네들은 프랑스의 얘네들이 일단 긍정적으로 지켜보겠다. 저는 아르헨티나의 그 친구 있잖아, 밀레인가? 걔도 극우지만 그렇다고 우익 파시오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걔도 경계선에 걸쳐 있는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인드라가. 인드라가 우익 파시오, 좌익 파시오는 분명히 인드라가 기준이 있다 이거죠. 파시오는 아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르펜, 프랑스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르펜 있죠. 루펜당도 저는 예, 우익파쇼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아니 지금 주장하는 거 여러 가지 들어 딱 보니까 극우에 극우 확실한 극우인데 얘도 만약에 집권한다고 해서 우익파쇼로까지는 안 나갈 거다 이렇게 보지만 극우는 확실해요. 그러면은 프랑스의 자유좌우파는 어디냐? 자유좌파는 사회당, 망한 사회당. 사회당이 올랑드 때 인드라가 올랑드 많이 비판했잖아요. 프랑스의 노면이다 이런 식으로. 올랑드가 말아먹으면서 사회당이 반으로 딱 쪼개졌는데 이 지금 계속 남아 있는 애들은 자유좌파 사회당이에요. 걔네들 자유좌파로 남아있고 여기서 극좌 노선들이 인드라 비판하는 좌파쇼 노선이 독립해가지고 다른 애들하고 합쳐가지고 좌익 대중연합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처음 시작이 이태리나 스페인에서 시작한 거예요. 얘네들도 포퓰리즘이에요. 스페인이나 이태리에서도 이런 뭐 있었고 한국에서도 이런 시도를 했어요. 문성근이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개판이 된 거죠. 문성근이 하려는 것도 이런 포퓰리즘. 저는 포퓰리즘 당들을 기본적으로 좌익파쇼의 전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경계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 그렇다면 프랑스 정치가 걱정되느냐? 저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걱정 안 해요. 프랑스 정치는 원래 크게 막 그냥 겉으로 나타난 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지만 최종 결과를 보니까 나름 균형적이다. 일당은 극좌 연합이 됐지만 이 당은 중도 연합. 그러니까 진짜 이 지금 현재 그 마크롱은 그야말로 자유좌파와 자유우파의 사이 그냥 중도 정당이에요. 중도파. 여기 프랑스의 자유우파는 공화당이라고 있어요. 과거에 공화당 그 드골서부터 이어져 온 프랑스 공화당이라고 있어요. 그게 자유우파고요. 근데 자유우파와 자유좌파가 좀 많이 약화됐어요. 이 포퓰리즘 정당들에 의해서 많이 약화된 게 이제 프랑스 정치인데 그래도 저는 걱정하지 않는다. 어쨌든 1당, 2당, 3당이 1당은 좌익연합, 2당은 중도 이 마크롱당, 3당은 르팽당, 극우 르팽당인데 나름대로 균형을 가지고 있다. 어느 정당이 다 일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어떤 절묘한 국면을 이런 데서 인드라는 평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 어떤 프랑스애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조기 총선에 그 마크롱의 조기 총선의 의도가 어느 정도 성공했고 이것들이 인드라 생각에 나름대로 깊은 국외본의 결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1차 때는 르팽당이 우세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보다 이 프랑스식을 선호한다 이거예요. 일단 주장해서 투표하고 여론조사보다 깔끔하잖아요. 막 뒤에서 뒷담화치고 뭐 이권 교환하는 것보다 선거를 치러서 거기서 결과를 가지고서 연합하고 이런 것이 훨씬 더 한국이나 대만보다 프랑스의 정치가 훨씬 더 민주주의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겠습니다. 결선제 없는 나라는 후진국이다. 그런 게 인드라의 총평이고 영국 총선 같은 경우는 인드라 얘기했죠. 그 스타머라는 친구에 대해서 인드라가 자유좌파다. 지난번에 코빈이 걔가 자유파시였거든요. 인드라 입장에서. 그래서 이 스타머는 자유좌파죠.
과거에 시작할 때는 그 뭐 트로츠키주의 뭐 이런 쪽으로 됐다고 하는데, 트로츠키들아 또 그쪽에 자유파시오 노선이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거 잘 알거든요. 영국 노동당 내에 트로츠키주의 파가 있어요. 예. 근데 이 트로츠키주의 파는 크게 둘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그냥 아나키스트에 가까운 사람들이 트로츠키주의 부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유좌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스탈린주의 이런 중앙 집권주의식 이러한 공산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반면에 이 기존의 사회민주주의도 약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어떤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좌파, 그냥 아나키, 그런 사람들이 트로츠키가 단순히 스탈린에게 대항했다, 라이벌이다, 이런 관점에서 트로츠키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이러한 사람들은 그냥 낭만적인 사람들. 그게 영국 노동당 내 트로츠키의 다수파죠. 저는 선량하다고 봐요. 이 스타머는 그러한 부류에 속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여기 이러한 것은 국유본, 영국 런던 정경대학, 그 다음에 이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3대 국어 황제 가문, 버트라트 러셀,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 되고, 악질적인 트로츠키주의 파가 또 하나 있어요. 악질적인 트로츠키 파는 얘네는 인드라 볼 때, 인드라 냉정한 관점보다 스탈린보다 더 악랄한 놈들이 이 트로츠키주의자들이에요. 역설적으로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쪽의 부류는 스탈린 부류보다는 나은 스탈린주의 중앙정치를 반대하는 어떤 그런 트로츠키주의, 아나키스트주의, 자유좌파 쪽이라면, 선량한 사람들이라면 악질적인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있어요. 얘는 스탈린주의자보다 더 악랄한 파시스트예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스타머는 아나키즘적, 자유좌파적 관점에서 시작한 트로츠키 대안이라는 영국 노동 내에서 시작했고, 인권 변호사였고, 그래서 인들은 예전에 딱 스타머 위키피디아나 여러가지 그 사람 연설을 몇 년 전에 읽어보고 나서 이 사람이라면 정권 교체해도 된다, 계속 강조했잖아요. 영국 노동당으로 집권 이제 바꿀 때다,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영국의 부러운 이유는 자유우파 보수당에서 자유좌파 노동당으로 바뀌어도 영국이란 외교 정책이 크게 안 바뀌어. 국내적으로 몇 가지 바뀌는 게 있어요. 크게 안 바뀐다. 그냥 영국은 영국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영국인들이 이런 면에서 부럽다. 한국은 좌익파시स्ट 반쪽민당이 정권 집권하면 나라가 망하잖아. 외교 정책이 확 바뀌어버리잖아. 후진국, 외교 후진국이죠. 이걸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나머지야 인권 문제 몇몇 가지는 영국 노동당에서 자유우파 영국 보수당에서 실수한 게 있고, 또 하나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한 분이 우리 유품께서 제기한 파이낸셜 타임즈 특정 기사에 대해서는 인들어 볼 때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상 정부가 바뀌면 영국에서 이런 기사가 항상 떠요. 이게 만약에 심각해지려면 가디언에서 나와야죠. 가디언에서. 이 소스를 누가 줬고, 파이낸셜 타임즈 정체성에 대해서 인들아 얘기한 적 있죠. 생략하고, 중요한 건 간을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과거에 영국 노동당 블레어가 리비아 카다피하고 이태리 총리하고 베르슬루치하고, 그래서
그 터진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도 화력이 약한 국면이고, 만일에 이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이후에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 드러난 게 있다면은 이게 약발이 센데,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이전에는 사실 뭐 메르켈도 독일이나 이태리, 프랑스 어디건 다 러시아하고 연계되지 않은 정치인들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 있었죠. 그건 별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인드라 얘기했듯이 독일의 자유좌파 슈레더가, 다른 영국의 정치인이나 프랑스 정치인들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터지면서 다 그만뒀거든요. 첼시도 다 구단주가 바뀌듯이 싹 탔는데, 유독 슈레더만이 여전히 러시아 가스회사 사회이사다. 이게 문제, 오히려 이게 더 큰 문제죠. 이게 지금 슈레더 때문에 지금 독일의 우익파쇼들이 더 진가사를 이루고 있어요. 슈레더만 물러나면 되는데 슈레더가 버티고 있네. 슈레더가 이게, 인드라는 얘는 성향은 자유좌파인데 얘가 부패한 놈이야. 인드라 슈레더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저는 독일의 자유좌파 사회민주당을 지지하잖아요. 현 정부도 지지하는데 슈레더는 인정하지 않아요. 얘들아, 지난 방송도 쭉 보시면 전 슈레더를, 이거는 독일의 노면이다. 독일의, 프랑스의 노면은 올랑드고, 독일의 노면은 슈레더다. 이게 전 둘 다 인정 안 해요. 저 차라리 블레어는 인정하지. 블레어, 영국 총리 블레어는 인정하지. 그래서 영국 총선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거는 좀 경제 문제 때문에 사실 바꿨는데, 두 가지만, CFR에서 잘 지적했는데, Foreign Affairs하고 지금 영국 경제가 문제죠. 더 망가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국 노동당이 나왔는데, 영국 노동당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다. 없습니다. 그럼 뭐냐? 영국이 곱게 늙어서 죽어가는 것을 이젠 선택해야 된다. 제국주의 영국을 잊어라. 쉽냐? 안 쉽죠. 안 쉬워요. 첫 번째, 영국 경제? 무슨 뭐 민영화 탓? 뭐 브렉시트? 아니, 지금 스타머가 브렉시트에 대해서 뭐 특별히 얘기 안 해요. 유로 경제와 다시 이렇게 들어간다? 뭐 브렉시트는 안 하더라도 유로 경제하고 다시 뭐 이렇게 하는 거 얘기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영국 보수당이 브렉시트한 이유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시골 사람들이 영국, 독일, 지금 지금 영국 축구 남대문 감독, 여기 저기 유럽, 영국 중국부 어딘가? 미들스버러? 이 동국이가 떴던데, 이 동국이가 거기가 지금 되게 상대적으로 못 사는 지역이에요. 실업률이 엄청 높아요. 그 사람들이 불만이 뭐야? 우리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이민자들이 많이 오니까 우리 일자리가 더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그럼 브렉시트 하자. 이민자 규제하자. 그러면 영국 경제 나아질 줄 알고 브렉시트를 한 건데 안 나아진 거야. 그러니까 시골 정서가 중립으로 바뀐 거예요. 자, 좌익파쇼가 참패했죠. 영국 노동당이 과거 총선에서는. 스타머가 압승을 거뒀죠. 의석수는 압승을 거뒀는데 지난 참패했을 때보다 고작 득표율이 2%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국의 다수는 보수당과 노동당 모두를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영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포퓰리즘 정당들이 득세하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영국은 긍정적이다. 네, 목사님, 그냥 방송할게요. 그냥 편집도 끊기는 대로 하나 얘기한다면은 유튜브나 이런 그 얘기는 안 하겠고요. 각도님이 어서 오세요. 네, 어쨌든 다시 한번 영국 총선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스타머 이 자유좌파 노동당이 축하드리고, 저는 자유우파 보수당도 지지하지만 자유좌파 영국 노동당도 지지한다. 스타머 정부를 지지한다. 우선 전제로 축하드리고요. 압승을 거둔 것에서 축하드리면서 동시에 스타머가 기존에 참패했을 때보다 2%의 득표를 더 못 거뒀다. 영국 경제 타겟책은 현재 인들어 볼 때 없다. 유일한 어떤 원천 정책은 제국주의를 포기하는 건데 그게 쉽겠냐?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노동 영국은 한번 짓고 나면 최소한 10년은 보장하는 것 같다. 8년에서 10년은 보장하니까. 그리고 하나 부가적으로 얘기한다면 메뉴편에게 좀 긍정적인 소식은 영국 자유좌파 영국 노동당이 집권하면 메뉴의 우승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국 보수당이 집권하면 메뉴가 침체하고, 리버풀도 침체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클럽도 가고, 맨시티 과르디올라도 축구 얘기하니까 딱 잠깐만 얘기하면, 저는 비엘사 좋아하잖아요. 지금 콜롬비아 비엘사 감독. 이 국대 경기에서 이렇게 공격적인 것으로 하는 거, 이 토너먼트에서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비엘사 감독은 리그에 적합치 않은 감독일 수 있거든요. 너무 지나친 체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근데 이 단기 승부에서는 리빌딩 하면서 젊은 선수들도 조직력 있게 전술적으로 이렇게 딱 하는 거는 비엘사가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 현 상황에서는 비엘사 감독의 저는 바라지 않아요. 한국은 이미 완성형이기 때문에 비엘사 감독 같은 감독은 저는 적합치 않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저는 국대 경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축구 팬으로서 바라는 것은 비엘사의 전술과 이 과르디올라가 리그에서 해볼 거 다 해봤잖아. 그러니까 펩 과르디올라가 메시 감독 간두고 이제 국대 감독으로 하는 거예요. 스페인 감독이든 뭐 어느 감독, 한국 감독이도 좋아. 그래서 비엘사 대 과르디올라, 과연 과르디올라의 전술 축구가 국대에서도 통할까? 그래서 비엘사 대 과르디올라, 뭐 이런 대결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는 사실 국대 경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고 부가적으로 어쨌든 리그에서 메뉴의 우승 가능성 좀 높아질 걸로 저는 전망하고, 토트넘도 조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맨시티와 리버풀은 옛날 같지 않을 것 같다. 자유좌파 아스날은 그대로고,
아스날은 뭐 사카가 있으니까. 아스날은 그대로고 아르데스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영국 축구 얘기하는데 왜 축구 얘기하지? 저는 영국 정치보다 영국 축구를 더 좋아합니다. 영국 파이팅! 근데 스페인도 잘해. 스페인 친구들도 잘해.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남대문 감독만 얘기하고, 스페인 축구는 그 공격수 3인 젊은 친구들 얘기하고. 스페인 감독이 누구지 여러분 모르잖아 지금. 자, 그렇고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아, 538 여론조사? 저는 538 여론조사를 지지하잖아요. 그래서 인들아 늘 얘기했죠. 항상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토론 직후에 거기 여론조사, 한국은 뭐 다음 날에 여론조사가 그게 하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다 이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2주 보름 뒤 정도가 나와요. 그것도 이슈가 커야지. 이슈가 뭐 별것도 아닌데 그 다음날 여론조사 결과를 한다는 게 다, 내가 볼 때 여론조사, 한국의 구멍가게 여론조사는 다 조작이에요. 만약에 세계 최초 공기업 여론조사 공기업이 등장한다면 이런 식의 허접한 구멍가게식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돼요. 이건 인들아 볼 때, 인들아 오랫동안 여론조사 이렇게 봤는데 이런 것들은 다 가라.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돈 낭비예요. 세금 낭비고 여론 조작이에요 완전히. 538이 현명하게 잘 얘기하자. 보름 뒤에 해야지. 이 토론에 미국인이라고 다 이 토론에 관심 있습니까? 관심 없어요.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정치에 평상시에 관심 없는 사람들의 표심, 민주당원도 아니고 공화당원도 아닌 사람, 자유우파 공화당원이나 자유좌파 민주당원이 아닌 사람들, 자유좌파 이든영을 지지하지도, 우에파쇼 럼프를 지지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투표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 미묘한 선거에서 결정적이고, 특히 7개 경합주에서 특히 중요한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여론조사 그건 큰 힘이 없다 라고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이번 538 얘기도 마찬가지고, 결과는 인들아들 얘기하지만 8월 말 9월 초 여론조사가 중요하다. 전국 여론조사가 아니라 미국 선거인단 독특한 대통령제 구조 탓에 7개 경합주의 여론조사가 중요하다.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인들아가 그 얘기 듣고 싶어요. 세대 뭐 학력 평가는 건 인종차별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인종주의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맨날 뭐 고학력은 좌파쇼 반쪽민당을 지지한다. 못 배운 사람들은 국힘 지지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거 인종차별이고 인종주의예요. 왜냐? 박정희 대통령 시절만 하더라도 대학 진학률은 30%에 지나지 않았어요. 대다수가 가난한데 어떻게 대학을 가요? 노회춘 같은 애들이나 대학 갔지. 대다수는 우리 아버님도 부모님도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들이에요. 대다수는 그래. 먹고 사는 이즘이 바쁘니까. 그런 사람들 못 배웠다고 무시하나? 인종주의지. 인종차별이지. 다시 말해서 그런 학력 분포는 미국처럼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가능해요. 연령대들을 100년 동안 딱 보니까 대학 진학률이 거의 비슷해. 세대에 걸쳐서. 그것은 학력에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적용 가능해요. 대학 진학자와 비대학 진학자의 지지 경향이 이렇다 저렇다. 이것들이 인들아가 중요한 얘기할 때마다 끊어서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뭔가 30분마다 한 번씩 끊기면 이해라도 하지. 이건 뭐 기술적인 어떤 문제가?
있나? 주소가 바뀌어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왜 불규칙하잖아. 이거 자체가 있고 인드라가 어떤 특별한 주장을 할 때마다 끊기는 게 너무 이상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핵심은 한국에서 미국이나 유럽, 일본은 괜찮아. 한국에서 학력으로 특정한 징등을 지고 못 배운 사람들은 국힘을 지지한다. 이건 인종차별이고 파쇼예요. 이건 당장 중지돼야 돼요. 연령별로 골고루 대학 진학자와 대학 진학하지 않은 사람들에 간에 다 그 분포가 유사하게 나온다면 괜찮아요. 그러나 70년대에는 대학 진학률이 30%인데 오늘날에는 대학 진학률이 90%예요. 이러한 갭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그러한 데이터가 무슨 의미가, 이건 여론 조작이다 이거예요. 파시즘이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따위를 하니까 여론조사가 전국민 99%가 불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들이 헛똑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들이 아는 게 뭐야? 대학 나와서 아는 게 사기치고 살인하고 뽕 먹고 마약하고 강간하고 그런 것 꽤 더해? 니들이? 그리고 이제 제중동포와 관련돼서 제중동포와 조선족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죠. 90% 대다수는 이주민, 전 세계 이주민의 90%는 다 선량합니다. 대부분 거기에 약간 나쁘고 약간 뭐 인간들은 거기에요 다. 그냥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크게 뭐 아주 천사 같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대체로 90%는 다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9%는 그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긴 한데 약간 악의가 있는 사람들이긴 한데 그건 자기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너무 못 살거나 갑자기 막 사고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아니면 이러한 좌우의 파쇼들에게 탄압당하다 보니까 거기에 반발심으로 자기 극복이 안 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 사회가 돌봐야 될 사람이야. 진짜 악질적인 놈들은 조폭, 양아치, 조폭, 마피아, 삼합회, 흥룡회 이런 놈들이죠. 이런 조폭들은 이주민들을 우선 자기의 종잣돈과 조직으로 삼죠. 보이스피싱, 강간, 납치, 밀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금화하고 좀 더 규모가 커지면 좌익파쇼 반정미당 자기하고 성격이 유사하니까 이런 애들하고 접촉해서 이권을 키우고 더 나아가서 삼합회다 야구자다 하고 연합하는 거죠. 흥령회다. 그게 지금 좌익파쇼, 좌익괴뢰파쇼 반쪽의 성이 우익파쇼 1번 흥령회하고 떡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이런 놈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제중동포를 모두 조선족으로 경멸한다? 그놈들에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제중동포와 조선족을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제중동포들은 전부 중공 정부에게 탄압당하고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처럼 한국어 교육을 못 받고 있어요. 몽골어 특히 잠재적 위협 대상이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을 금지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국어 교육 금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하면서 왜 오늘날 좌익파쇼 시진핑의 한국어 교육 금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가 없습니까? 비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균형치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들아 얘기 드십니다. 제중동포와 조선족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재미교포, 제일교포 그렇다고 제중동포만 뭐 따로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이주민들을 욕먹게 하는 건 이런 쓰레기, 악질, 자의 파쇼, 일본 흑룡해 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흑룡해만 보고 일본인 전체를 오해하시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